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정말 오랫동안 하자 하다가 못했던 거창한 특집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특집이죠. 이름하여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 빠바밤. 네. 야. 사실 굉장히 거창한 특집이긴 한데 약간 꼼수도 있죠. 좀 이렇게 그 시즌2 시작한 다음에 검색어 좀 많이 잡혀보려고 그런 꼼수가 있었습니까? 네, 그런 꼼수가 있었죠. 히가시노 게이고가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야말로 정말 우리가 무라카미 하루키 특집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다룰 수 있는 그런 작가죠.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를 막 그렇게 존경하고 막 떠받들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얘기해보면 다 작품은 읽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고. 존경은 안 하는데 자꾸 손이가 그냥 이유 없이 재밌거든. 네, 일단 그 댓글 소개부터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을 2회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팟빵의 마음의 힘님, 긴 러브레터를 남기셨어요. 다 읽어주세요. 네, 첫 문장부터 저는 JYP 팬이 될 수밖에 없네요. 지금 박평 지금 이게 뭐지 하는. 네, 트레인스포팅과 베티블로 그리고 연인을 공유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 없거든요. 아침에 밥하면서 늘 듣는 방송인데 오늘은 딸에게 연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트레인스포팅 진짜 재밌게 봤어요. 마약을 하다가 변비에 걸린 주인공이 화장실에 오래간만에 갔다가 좌약식 마약을 찾아서 변기를 뒤지던 장면. 제가 후배들에게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을 이야기할 때 늘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올리버 섹스의 책 해주세요. 전 온더무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핑거 스미스 원작이 그렇게 멋지다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국 드라마로 처음 봤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작 소설가를 보고 약간 반하기도 했고요. 제가 약간 중성적인 사람을 좋아해서. 책처방에서 세 분의 조화는 어떠한 음식 삼합보다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 JYP의 낄낄거림이 진짜 좋아요. 박평의 진지함, YG의 저널리즘도 좋지만 JYP의 참고 읽으세요. 그냥 거기까지 갔는데. 네, JYP의 N 이야기하는 가벼운 수다가 제 취향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JYP 스타일에 정점을 찍은 것 같군요. 사실 우리 나이 때 우리 같은 취향으로 이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드물거든요. 자,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것 같은데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 이런 표현 쓰지 맙시다. 아직까지 한창입니다. 두 분 좀 이렇게 약간 젊었을 때 만나실 거 그랬네.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 이런 표현은 그래도 한 60대는 넘어간 사람들한테만 쓰는 걸로 하죠.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JYP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마음의 힘님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젊으세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늙어가시는 거, 나이 들어가시는 거 늙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네, 젊습니다 아직. 자, 박평이 하나 읽어주실까요? 안티소시아님의 댓글이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걸상을 사랑하는 애청자 40대 중반 개원의입니다. JYP께서 H 캐리커버트 사건의 진실 너무 재밌다고 추천하셔서 바로 구입하고 읽었습니다. 읽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15살 여자 주인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도 해봤습니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 검색 중에 스카이TV에서 이달 9월 4일부터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방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혹시 모르신다면 알려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해리커버트 사건의 진실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나 보죠? 몰랐습니다. 네. 네, 저도 몰랐어요. 야, 이거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지? 몇 부작일까 이거? 네,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정말로? 자, 접속님, 안와 지난주에 책 많이 샀는데 믿고 보는 박평 추천책 우로보로스 276쪽이라서 네. 길지도 않고 좋네요. 올해 구매한 책 리스트를 보니 의외로 박평 추천책을 많이 샀네요. 아침부터 구매 버튼 누르고 시작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독서 생활합니다. 책걸상 고마워요. 안녕. 네, 근데 오늘 댓글이 약간 무슨 JYP 특집인 것 같아요. 진공상태님 애청자분이신데 이제 댓글 이렇게 남기셨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분이 있다. 아니 이런 얘기 하지 말지. JYP가 무슨 할아버지도 아니고. 자, 팟캐스트 진행하는 사람 중에 이제 약간 아니, 책 한 권 내셔야 되겠어요. 나이 나이 들어감에 대하여. 들어간다는 것, 나이 들어간다는 것. 아이 참. 네. 제목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는 것. 어우 더워. 네, JYP님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고 책에 관해서는 독서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일반인의 입장을 솔직하게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YG님은 박평님 말 맞다나 저렇게 바빠도 책 읽을 수 있구나 싶은 책걸상에 꼭 필요한 든든한 베이스 같은 책 덕후 파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그의 지식력. 야 이렇게 막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박평님 평론가다운 시선과 정리, 차분함, 정말 라디오 매체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의 소유자. 너무 좋아요. 멋진 여성상. 진공상태님 우리가 뭐 쿠폰 보내드렸어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네. 그리고 쿠폰 보내드리라고. 끝으로 애청자들 모두에게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왠지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 같지 않아요? 라고. 네. 제가 그 건지 섬에도 한번 가볼까라는 계획도 옛날에 세웠었죠. 오. 네.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도 참 재밌었죠. 유쾌한 소설이죠. 네. 자, 댓글 소개 그만하고 자, 오늘의 주인공 히가시노 게이고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은 아마 책걸상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책걸상 애청자라면 적어도 책은 안 읽었을지언정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올해로 벌써 환갑입니다. 네, 그러니까 1958년생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다 58년 개띠예요. 야, 그 말로만 듣던 58년 개띠. 네, 그거 굉장히 나이가 드셨어요.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흥미로웠던 게 하루키가 70이 됐다는 거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이 이 히가시노 그리고 게이고가 환갑이 언제 됐다는 데뷔를 거. 했냐면 85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85년에 방과후라고 하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때 이제 에도가 람포상을 수상하면서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는데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을 읽어보면은 막 이공계스러운 냄새들 막 나잖아요. 이 사람 공대 출신이죠. 네, 공대 출신이고 심지어는 졸업 후에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습작 생활을 하다가 이 방과후라는 작품을 완성을 해서 이제 에도가 람포상을 받으면서 85년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뭐 추리 소설, 뭐 서스펜스 그리고 판타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소설들을 써왔고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유명해지고 또 책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게 이상하게 그 영화 감독들이나 아니면 무슨 드라마 PD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니 이상하게라니요. 이분은 영화로 만들기에 딱 기가 막힌 그런 작품을 원래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은 게 뭐냐면 또 그렇게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로 만든 작품들이 상당히 또 인기를 많이 끄는 거예요. 하루키와 정말 대조적이죠.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로 작품이 많이 만들어지는 작가들은 종종 있지만은 대개는 영화나 드라마가 폭망하기 때문에 그 영화나 드라마의 후광을 얻고서 원작 소설들이 막 팔리는 그런 운이 좋은 작가들은 사실 많지 않은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운이 좋고 그리고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역시 드라마인가 영화인가요? 영화죠. 그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히트를 친 비밀이 그 일본 추리작가협회상을 받았고 그리고 용의자 X의 헌신이 나오키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가 팔렸다니까. 맞아요. 6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뭐 이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정보를 드리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 장르 소설 혹은 일본 소설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곧또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가 1958년생 이제 만 60살이고요. 오쿠다 히데요. 네. 뭐 YG 되게 좋아하죠. 오쿠다 히데요. 그 남쪽으로 튀어 또 그리고 공중근의 작가 오쿠다 히데요가 1959년생. 한 살 차이군요. 네, 그리고 우리 또 그 미야베 미유키가 1960년생. 그리고 약간 토울이 있는데 뭐 이건 토울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제 온다리쿠 음흠. 1964년생. 그런데 공교롭게도 히가시노 게이고, 오쿠다 히데요, 미야베 미유키, 온다리쿠가 일본에서는 다 시라케 세대라고 불린대요. 시라케 세대는 그 단카이 세대 바로 다음 세대. 네, 단카이 세대 바로 다음이죠. 그러니까 49년생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단카이 세대의 일원이고요. 단카이 세대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386 세대, 그렇죠. 학생운동 세대. 뜨겁고 뭔가 네, 집단을 맞습니다. 중요시하고 이런 시대. 예. 그런데 이제 이 시라케 세대는 그 단카이 세대랑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 세대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엔 학생운동의 불이 완전히 사그라지고 음흠. 학생운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시라케 세대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내 바로 밑에 세대는 시라케 세대는 차이만 유별나게 중요한 세대다.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만 유별나게 중요한 세대고, 그리고 또 그 일본 하면 오타쿠잖아요. 서브컬처. 그런데 그 서브컬처 오타쿠가 처음으로 태동한 세대가 또 이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1세대 덕후들이 이 맞습니다. 세대군요. 예, 1세대 덕후들이 이제 2세대인 거죠. 그 시라케 세대라고 이제 부르는데, 시라케라는 그 일본어는 그 빛이 바래다. 뭔가 이렇게 흥이 깨져서 이렇게 뭔가 시들해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김새다. 잔치는 끝났다. 예, 그런 거. 어. 그래서 이제 뭐 퇴색하다 뭐 이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그냥 거칠게 그냥 우리나라 세대랑 비교하자면은 그 90년대 초반에 X 세대 나오고 막 대중문화 막 이렇게 확 붐 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잠깐의 세대가 굳이 따지자면 이 히라케 세대랑 좀 약간 겹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 단카이 세대가 386 세대라면 시라케 세대는 X 세대. X 세대. 네, 시라케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개인주의. 아까 이제 차이를 향해서 내달리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그 1세대 오타쿠들. 음흠. 그래서 좀 과거의 일본 소설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그리고 또 굉장히 파격적인 다양한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이 세대들을 통해서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뭐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건 아니지만은 오쿠다 히데요, 미야베 미유키, 온다리쿠 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고 특집하면은 막 제가 술술술 나올 것 같은데 히가시노 게이고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작가. 지금 굉장히 술술술 얘기하셨어요. 준비 좀 해온 거죠. 특집하니까. 그 우리는 뭐 이렇게 저 아무 얘기나 막 하니까요. 아까 시라케 뜻을 말씀드렸는데 말 나온 김에 단카이 세대 많이 쓰는데, 단괴라고 쓰는 한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네, 단카이. 무슨 뜻이에요, 그거?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덩어리. 모난돌? 이런 뜻이거든요. 모난돌이 아니라 그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예. 전쟁 직후에. 그래서 확 이렇게 인구 구조, 그 인구 항아리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유난히 튀어나와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그 베이비붐이라는 거를 일본식으로 이제 의역했다 그럴까요? 이제 그게 단카이 세대고. 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시라케 세대인데, 시라케 세대라고 불리우는 일본 추리 소설계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아마 판매 부수로는 탑일 1등, 거예요. 네. 1등인 작가가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 근데 벌써 60이라는 거. 60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히가시노 게이고 팬들 있으실 텐데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보통 작가 나이를 막 유심히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소설 읽을 때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런 나이가 전혀 짐작이 안 돼요. 아니, 늙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엔 좀 늙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게 그 나미야 잡화점이라든지 최근에 본 연애의 행방 이런 걸 보면 이 양반이 과거와 달리 사람이 너무 따뜻해지고 있어요. 인간의 선의에 대한 믿음이 네,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있나요? 좀 푸근한 노년 장년을 지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젊었을 때 쓴 그럴 수 글들하고는 네. 좀 분위기가 다르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과후로 데뷔할 때가 27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27살부터 60까지 정말로 그냥 책들을 막 엄청 써왔으니까. 그 두 분은 히가시노 게이고를 처음 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저 사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해서 뭐 소설을 읽었다기보다는 이 출판 쪽에 있으면 이 게이고 소설은 뭐 계속 눈에 띄기 때문에
걔 주변에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 소설 어떠냐. 그러면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그리고 된 거예요. 네. 출판사 직원으로서 음. 편집자로서 음. 요즘 어떤 책이 많이 팔리나 이런 음.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은 히가시노 게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작가는 아닐지도 몰라요. 맞아요. 이렇게 음. 말씀드리면 뭐 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도전하고 싶은 텍스트는 아니에요. 네, 작가가 정해놓은 길대로 독자들이 가는 그렇죠. 텍스트거든요. YG 스타일. 아주 편안하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아 뒤끝이 그리고 회를 넘어서서 분명히 이게 저기 가면 이제 덫이 놓여 있구나라고 보이더라도 네. 그냥 굳이 그걸 피하려 하지 않고 그냥 쭉 가서 그 덫에 철컥하고 걸려주면 되는 이런 작가죠. 네. 네, 근데 박평이 도전하고 싶지 않은 YG 스타일. 네. 근데 문학 편집자 혹은 그냥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히가시노 게이고는 건너뛸 수 없는 작가죠. 저 이런 그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박평이랑. 그 박평이 82년생 김지영 때문에 책걸상에 처음 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82년생 김지영 방송하고 난 다음에 지하철을 저랑 같이 기다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82년생 김지영이 그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잖아요. 이제 이 반응을 계속 뭔가 이어가야 되는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처럼 맞아요. 해보고 싶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연구하고 있다고 자기. 아니 그때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70만 부를 돌파했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베스트셀러가 계속 스테디한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나미야 자파점이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미야 같은 책으로 82년생 김지영을 만들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면은 나미야 나미야처럼 자파점처럼 잘 내려오지 팔리고 않는 책.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새로운 책을 기획하고 싶다? 아니요. 82년생이 내려오지 않는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당시에 82년생이 82년생 그랬으면 김지영이 이제 좋겠다. 한참 오르고 있었고 어쨌든 베스트셀러 목록에 계속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처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를 그렇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게이고 책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같은 경우는 너무 독특한 소설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6년 동안 이 차트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 그거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참 의문인데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가 정말 쓰기는 많이 썼더라고요. 아우 이렇게 많이 쓰기가 정말 이 가능한 일인가 싶을 만큼. 그러니까 제가 그 숫자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도대체 몇 권이나 썼습니까? 네,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작품이 2015년에 히가시노 게이고 데뷔 30주년 작품으로 발표가 된 작품이에요. 네. 근데 라플라스의 마녀까지 해서 80편. 80편. 그러니까 30년 동안 80편을 쓴 거예요. 그게 대부분 다 2015년 장편이고 네. 단편집은 이제 한 권으로 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단행본 수로만. 80권.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또 벌써 한 3년이 지났으니까 대여섯 권은 더 나왔겠네요. 대여섯 권 더 나왔을 테니까 거의 한 뭐 조만간 100권 100권 돌파하겠- 돌파하겠을 것 같아요. 그 100권 돌파할 것 같아요. 중에서 YG는 제일 안 좋아하니까 제일 적게 읽었을 것 같은데 몇 권이나 봤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20편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좋아하는데. 많이 네. 보셨다. 왜냐면은 이게 뭔가 좀 화제가 되고 이러면 또 호기심에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에이씨 괜히 읽었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아 근데 저는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히가시노 게이고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태작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태작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해요. 뭐 막 없기야. 굉장히 없기 하겠습니까? 몰입해가지고 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작품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작품들은 별로 신통치 않은 작품들도 있었고 제가 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밀실 트릭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작품도 그런 작품들 많이 있잖아요. 또 히가시노 게이고 또 근데 히가시노 게이고 팬들 중에서는 그런 작품들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박평은 몇 권이나 본 것 저는 같아요.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한 10권 내외 본 것 10권 같아요. 내외. 네. 좀 화제가 된 것, 많이 된 것도 권수로는 제가 제일 많이 읽었네요. 네. 그러면 저는 한 30권쯤 보지 않았을까. 자, 네. 그러면 한번 그 JYP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 데뷔 30주년 기념해가지고 일본 문학계가 이제 그 히가시노 게이고를 되돌아보는 그런 이벤트들 같은 것들을 좀 했나 본데 그 가운데 그 니시가미 신타라고 하는 일본의 평론가가
80권 전부를 6가지 키워드에 따라 분류를 한 거예요. 오호. 그리고 대표작들을 몇 권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좋아하시는 애청자분들도 한번 내가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한번 보세요. 일단 과학 및 의학을 다룬 키워드가 있는데 네네. 변신, 변신, 레몬, 레몬. 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또 플래티나 데이터, 그리고 이 평론가는 용의자 X의 혼신도 여기에 넣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족 관계를 다룬 또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끝이에요? 네, 일단은 그 분야가? 그 근데 사자 굉장히 많죠. 그 다음 그 다음도. 근데 어쨌든 대표작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 사명과 생명 뭐 어쩌고 하는 진짜 본격 의학 그 스릴러도 하나 있는데. 네, 네, 하여튼 그리고 그리고요. 가족 관계 키워드로는 비밀, 비밀. 네, 편지, 붉은 손가락, 유성의 인연 뭐 이런 작품이 있고요. SF적인 소도구를 차용한 것으로는 도키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패러독스 13, 네, 그리고 범죄의 심리를 추구했던 백야행, 화냐, 그리고 사랑의 비극이 담긴 잠자는 숲, 아기, 그리고 복수의 고통을 담은 방황하는 칼날, 공허한 십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6개 키워드들이랑 대표 작품들을 이제 분류를 했더라고요. 거의 다 읽었나요? JYP는 일단 그 모든 키워드 지금 나열한 책들 중에서 모든 키워드 분야별로 최소 한 권씩은 다 읽었네요. 네. 두루두루 다 봤다는 뜻이죠. 밀실 트릭도 있는 것도 보고 뭐 가가 형사 시리즈 뭐 이런 계열도 보고 의학 과학 나오는 것도 많이 보고 또 SF 뭐 가족 뭐 두루두루 다 봤어요.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리고 복수 쪽도 많이 봤죠. 저 원래 또 복수 이야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이제 그 범죄, 복수 이런 쪽 저는 봤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원래 좀 좋아하는 계열. 네, 그리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이런 거 안 읽고 나미야는 안 봤어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100만 부가 팔렸는데 네, 특집 너무 준비하면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특집 준비하면서 책이요.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딱 박평이 나미야 자파점 기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안 읽었죠. 나미야를 안 읽었다는 거는 YG가 얼마나 그 피냄새를 좋아하는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기는 피냄새가 안 나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읽으면 정말 막 행복해집니까? 그 홍보 문구대로. 자, 행복해지죠. 나미야 자파점을 행복해집니다. 읽으면요. 그래요. 행복해진다. 뭐 혹은 행복해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나 정도면 행복하구나라고 이제 나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행복의 기준을 높게 두고 살았던 건 아닌가. 좀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인생이 조금 더 애틋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읽고 나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문학 평론가로서는 뭐 그다지 중요한 작가는 아니지만 편집자는 읽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나미야 자파점을 읽으면 책은 어쨌든 사람들을 좀 더 삶에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살고 싶은 여기 되게 괜찮은 곳이다. 뭐 이런 마음을 들게 해주는 책이 되게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게이고가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다니. 뭐.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1인당 한 2편 정도씩 가져와서 애청자분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들도 추천도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그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평이 골라왔으니까 네. 대체로 그냥 어떤 설정이에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중에서 아마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유의 소설이 많지는 않죠. 네, 아주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소설은 이제 간단한 설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좀도둑이 그날도 어김없이 별장에서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한밤중에 차가 고장이 나니까 어딘 뭐 머무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알고 있는 폐가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동틀 때까지만 있자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이제 몸을 숨기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편지가 한 통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편지가 이상하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 나미야 자파점이라는 곳이 30여 년 전에 자파점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상담
역할을 해주는 편지를 그 받아서 폐가가 나미야 자파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담소 역할도 일종했던 거죠. 이상하잖아요. 과거에 상담소 역할을 했는데 편지가 도착했다는 게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보니 나미야 자파점 안과 밖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핸드폰의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미야 자파점을 중심으로 시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SF적인 타임슬립인 거죠. 네. SF적인 요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한두 번 상담 편지에 답장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도둑들이. 네. 그러면서 이 편지들이 주고 받고 하면서 시간이 연결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또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막 문학적으로 어떤 아주 신선하다거나 새롭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연결의 최고. 맞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이 많은 이야기들, 이 많은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연결을 해서 이어 붙일 수가 있지? 뭐 이런 측면에서 거의 기회에 가깝다. 이거는 기회다. 동의. 네. 아 그래요? 그게 하나의 어떤 예술적인 정도로 아주 재밌는 소설이었어요. 그 설계도를 무지막지하게 정교하게 그려놓고 쓰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같은 거는 뭐 다른 책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처음 끝까지 그 모든 연결고리를 다 구상해 놓고 쓰는 거는 그냥 벽돌 쌓아서 집 짓듯이 써내려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약간 그런 데서 엔지니어적인 면모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도면 같은 걸 그려놓고서 맞아요. 네. 꽉 이렇게 다 톱니바퀴들이 다 이렇게 딱딱 다 엉켜야 되는 듯한. 어쨌든 두 분은 굉장히 좋게 읽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좋게 읽었다기보다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런 책도 쓰다니라면서 놀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른 80권 넘게 썼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그분이 작업한 여러 가지 다른 책들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책을 하나 꼽는다면 그게 나미야 백화점이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면 박평이 보기에는 뭐 편집자이자 평론가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만한 그런 매력이 있나요? 딱 뭔가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저도 이 소설을 읽고 이거는 읽을 만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소설이 사람들에게 주는 즐거움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82년생 임지영이 뭐 100만 부 가까이 판매됐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거는 소설도 소설이지만 이거 어떤 이슈를 발생시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그런 게 정말 전무해요. 그냥 소설 이야기의 힘 하나만으로 지금 100만 부가 판매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소설에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에 있어서 하나의 정점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돼서 이 연결이 만들어주는 되게 선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되게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을 느끼고. 나미야 자파점은 어떤 책이냐 하면 누가 이제 요즘 뭐 재밌는 소설 하나 추천해 줄 거 없어라고 물었을 때 YG가 이제 책 전문가니까 그런 뭐 질문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막 고민해야 되잖아. 이 사람은 어떤 취향이고 뭐 어떤 걸 좋아하고 막 자꾸 이 물어본 사람의 캐릭터에 맞춰가지고 자꾸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 못 맞추면은 추천했는데 에이 뭐 별로던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든 그냥 별 생각 귀찮으면 안 떠오르면 나미야 보세요 이러고 이렇게 던져주면 그러면 다 90점 이상 다 고마워 좋은 책 추천해줘서 만족도 높은 기준값 같은 거예요. 어떤 재미,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기가 막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써서 약간 재수 없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거의 아까 기회라는 표현 참 인상적이었는데 야 이걸 이렇게 읽냐 싶은 그런 느낌. 이게 그래서 하나의 세계관을 좀 형성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해화동에 가면은 방탈출 카페가 있는데요. 그게 나미야 자파점 컨셉의 방탈출 카페예요. 그래요? 네, 그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방탈출은 어떤 기본적인 컨셉 모티프가 있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어떤 뭐 수수께끼들이 있고 이거를 풀어서 방을 탈출하는 게임인데 이 나미야 자파점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죠. 사람 어떤 비밀, 추리, 그다음에 뭐 휴머니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국경도 넘고 약간 세대도 넘고 경계도 넘고 근데 그런 점에서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죠. 네. 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 방송 시작 전에 좀 읽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읽고 왔는데 제가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1부는 이 정도 하고 2부에 가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 세 사람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특별히 좋아하는 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 특집에 참여해주신 박평도 감사합니다.